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벌써 4월 중순이 지났죠? 자, 시간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자, 엑셀 공부는 잘 되고 계세요? 자, 일단 제가 뭐, 카페 가입 인사 하시는 분들한테는 댓글로 남겨 많이 드리는데, 이 엑셀 공부한다라고 하는 게 단기전으로 끝내려고 하시면 정말 힘들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정보가 노출되어져 있긴 하지만, 독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잊으시면 안 돼요. 혼자서 공부를 할 때는 정리정돈 잘하시고 꾸준하고 반복적으로 연습하지 않으시면 실력이 늘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잘 공부를 해 나가시면 연말쯤 기분 좋은 웃음을 지을 수 있겠죠. 자, 모두 파이팅 하시고, 자, 오늘은 카페 내에서 자주 질문하셨던 것들이기도 하고, 제가 강좌로 몇 번씩 카페 내에다도 올려놓긴 했는데, 일단 여전히 정보를 찾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제가 여러 열에 나뉘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의 열로 합치거나 또는 나누는 이런 식의 작업을 수식으로 하는 방법을 먼저 소개를 해 드려 볼게요. 자, 간단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자, 보면서 얘기를 해 드리죠. 자, 위에 이렇게 조별 이름들이 입력되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에다가 요 박지훈, 유준혁, 이서연이라고 하는 이름을 세로 방향으로 요 Alt 엔터키 눌러서 직접 한번 보여 드릴게요. Alt 엔터. 그럼 이렇게 아랫줄에 나눠 쓸 수 있죠? Alt 엔터 이서연. 자, 이런 식의 결과를 얻고 싶은 거예요. 자, 물론 제가 줄을 이렇게 해야 좀 더 깔끔하게 보이겠죠. 근데 이런 식의 작업을 수작업으로 하려고 그러면 좀 쉽진 않으니까 수식으로 이런 식의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물론 수식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버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타기 때문에 최상위 버전을 사용하시는 것들이 가장 좋아요. 지금 현재 최상위 버전이라 그러면 365 버전을 지칭하는 거고, 연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텐 2021 버전을 얘기하는 거겠죠. 제가 여기에다가 이런 함수를 하나 써 볼게요. 텍스트 조인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2019 버전부터 추가되어져 있는 사용할 수 있는 함수고요. 구분 기호를 이용해서 여러 열에 나뉘어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합칠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Alt 엔터키를 눌러서 줄을 바꿨던 문자가 캐릭터라고 하는 함수로 10번 이러면 이 Alt 엔터키로 줄 바꾸는 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를 이용해서 지금 빈 셀이 없으니까 두 번째 옵션은 생략하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부터가 이제 연결하려고 하는 문자열의 위치를 지정해 주면 되니까 요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키 눌러주면 자,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는데 아랫줄 데이터가 안 보이죠? 아까도 제가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펼쳐서 보여드려야 제대로 된 결과들이 보여지니까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들도 똑같아요. 이렇게 작업해서 자, 이렇게 행 높이를 조절해 주셔야, 제가 행 구분선 위치를 더블 클릭했거든요. 자, 이렇게 원하는 결과들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돌려받아진 것들을 가지고 실제 또는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되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입력되어져 있을 때 얘를 다시 하나의 줄로, 그러니까 여러 줄이 아니라 하나의 줄로 뭐 구분기호 같은 거 이용해서 입력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되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제가 그럼 조별 데이터들은 옆에다가 복사를 해 놓고, 자, 이름이 쉼표로 구분되어져 나오는 걸 원한다고 했으니까 표를 이렇게 구별해 놓고 열너비만 조금 넓혀 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이런 식의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처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줄바꿈 문자라고 하는 것들이 캐릭터라고 하는 함수에 10번 값을 집어넣어 주면 이 Alt 엔터키 눌러서 줄 바꾸는 문자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바꿔볼게요. 서브스티튜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Alt 엔터키로 구분되어져 있는 데이터 위치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캐릭터 10을 줄바꿈 문자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큰 따옴표 안에 이렇게 쉼표, 좀 보기 좋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뒤에 스페이스바를 하나 눌러서 공백을 추가해 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해서 엔터키 눌러서 수식 복사해 보시면 자, 이렇게 값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들어가는 것들이 수식으로 어떤 것들이 쓰여지는 것들인지는 대략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들을 다시 이런 표처럼 쪼개는 동작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제가 얘를 그대로 형식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기에다 수식으로 돌려받아 볼게요. 단 여기다 작업을 하려고 할 땐 이제 우리가 365 버전에서만 쓸 수 있는 함수가 제공되는 것들이 있어요. 텍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하나의 셀에 구분 기호로 입력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열이나 행방향으로 이렇게 내려보낼 수 있어요. 잘라보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인수가 컬 딜리미터니까 열 방향으로 자를 때 입력할 수 있는 구분 기호를 입력하는 거고, 만약 여기가 아니면 세 번째에다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쉼표와 공백 문자로 구분되어져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엔터키를 눌러주면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잘려진 결과들이 돌려지죠. 이건 이제 365 버전과 2021 버전의 동적 배열을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해당하는 버전을 써야지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고, 특히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텍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365 버전에서 제공되어지는 함수이다 보니까 하이 버전 사용자들은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부분들은 제가 수식을 이렇게 복사해서 사용하면 바로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몇 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좀 정돈을 해보면, 자, 우리가 이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표가 변환되어졌죠. 여기서 썼던 함수가 텍스트 조인이에요. 자, 텍스트 조인 함수고 얘는 2019 버전부터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변환되어질 때 기본적으로 서브스티튜트라고 하는 값을 바꾸는 함수를 하나 썼죠. 자, 이렇게. 얘는 버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려고 할 때 우리가 텍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365 버전에서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버전이 높으면 높을수록 얘는 2019니까 좀 더 작업을 쉽게 하거나 수식으로 결과를 얻고 싶을 때 하는 얘기예요. 뭐 다른 방법들도 없는 것들은 아니니까 다른 하위 버전에서 쓸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식은 이렇게 참고해서 공부를 해 들어가시면 좋다. 다만 이제 이런 식의 작업을 할 때 우리가 하나쯤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여기서 제가 데이터를 자, 이렇게 가져와서 작업을 할 때 이 데이터, 이 범위를 직접 이렇게 선택을 했었죠. 그리고 같은 위치에 1, 2, 3조기 때문에 수식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하면 아래쪽으로 각각 필요한 위치의 데이터들을 참조해 와서 딱히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정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 조에 맞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이런 식의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오른쪽에 제가 조라고 하나 열을 만들어 놓고 제가 여기 2조 그러면 2조에 해당하는 데이터들만 여기서 가져오고 싶은 거죠. 자, 여기서 2조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가져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 부분에 이름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여기다 붙여놓고 제가 테두리 정도만 설정해 놓고 나서 바로 작업하면 되겠죠. 사실 이럴 때도 쓸 수 있는 함수가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이런 함수를 써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이 오프셋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의 값을 동적으로 설정해가지고 참조할 수 있는 함수인데 간단해요. 레퍼런스가 기준 위치거든요. 이전에도 제가 여러 번 이런 함수들을 쓰는 방법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이 이름 가져오려고 하는 위치를 먼저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행방향이나 열방향으로 이동할 그 개수가 여기 보면 로우스 컬럼스라고 해서 나오거든요. 행방향으로는 제가 이렇게 두 칸 아래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 2조 위치를 찾으면 되겠죠. 자, 매치 함수 써서 이 값을 이 위치에서 찾아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당연히 얘가 두 칸 아래니까 이 위치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가져오려고 하겠죠. 자, 근데 열방향으로 오른쪽으로는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컬스는 생략하고, 자, 그 다음에 헤이트이라고 해서 세로 방향으로 가져올 개수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행방향으로는 지금 여기가 행이 하나고 열이 세 개이기 때문에
굳이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생략하고 넘어가고 가로 방향으로 제가 3개를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물론 지금부터 제가 엔터키 누르면 오른쪽 방향으로 3개 데이터가 나타나지긴 할 건데 하위 버전 사용자, 2019 이하 버전 사용자들은 이렇게 입력한다고 바로 결과 안 나와요. 자, 범위 선택해서 요 3개의 셀을 모두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키를 눌러야 결과를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만 알면 돼요. 자, 엔터키 눌러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두 번째 줄에 있는 데이터들이 제대로 돌려지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작업을 제가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걸 텍스트 조인 함수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결과로 돌려받고 싶었던 거다. 자,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데 자, 여기다 그냥 할게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여기다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텍스트 조인 함수를 이용해서 하는 작업을 하고 싶었다. 그럼 아까 수식이 이렇게 됐었는데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텍스트 조인 함수 쓰고 캐릭터 10이라고 하는 것들로 줄을 바꿔서 입력을 하고 빈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위에 있던 얘를 쓰는 거죠. 오프셋 여기를 지정을 해서 행으로는 매치 함수 이용해서 자, 이 조에 맞는 데이터들을 찾아가지고 이동을 하고 자, 0 열방향으로는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행은 1개였다라고 했으니까 생략하고 열이 3개였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정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서 엔터키 눌러주면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이때에도 만약 수식 작성할 때 이렇게 나오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시면 그냥 리본 메뉴 홈 탭에 요 자동 줄바꿈 정도 눌러줘야 제대로 결과가 표시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두 번째 줄의 데이터들이 줄 바뀌어서 나오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물론 여기 있는 조를 3조나 이렇게 바꿔보시면 당연히 해당하는 조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식의 범위 참조 방식은 이쪽에도 다 허용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어떤 작업을 해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가 수식을 이용해서 여러 개 연습을 한번 해보는 동작을 한다라 그러면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한번 해보시면 이런 식의 작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여전히 수식을 이용해서 이런 식의 작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들은 버전이에요. 자, 이런 것들만 잘 참고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